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금융투자 분석사 우리 계량 분석 강의를 맡게 된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금융투자 분석사를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는 파트를 이 계량 분석 과목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계량 분석에 대한 과목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과목 소개. 과목은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5문제 중에서 저희가 학습할 내용은 이제 첫 번째,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수리적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계학, 세 번째, 확률 및 통계적 추정과 검정,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귀 분석과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통계학과 확률,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거의 90%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5문제 중에 90%니까 한 4문제죠. 4문제 이상이 요 통계학, 확률, 회귀 분석과 예측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요. 요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량 분석의 과목 특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량 분석은 통계학의 전반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 수리적 개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는 수학적 공식이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공식이 많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암기하는 학습은 여러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 암기는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하시되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 특징은요. 통계학 전공자 내지는 통계학 기존에 학습하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생소한 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회독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친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제가 이 교재, 저희 2023년 금융투자분석사의 계량 분석 파트의 교재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실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 내용이 통계학 전공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교재를 보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텐데요. 시험은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시험은 쉽게 출제가 됩니다.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이 교재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는 어떤 이론의 핵심 내용만 뽑아서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계량 분석을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공부를 하시다가 이 교재를 보고 좌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 어렵고 결과만 써 있어요. 이 교재가, 계량 분석 파트가 결과만 써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이제 여러분 대부분 통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렵게 교재 자체는 어려우나 실제 시험은 우리 금융투자 분석 실제 시험은 굉장히 좀 쉽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로 이론에 대해서 이해 위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재무위험관리사, 즉 FRM이나 향후에 CFA 시험에도 도전하실 분들은 특히 이 계량 분석 파트를 좀 열심히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재무위험관리사에서도요, 그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9문제의 비중이 작지 않죠.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그 FRM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은 요 계량 분석 파트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 재무위험관리사 공부할 때 더욱더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내용이 거의 중복돼 있어요. 재무위험관리사는 거의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CFA, 미국 시험이죠? 영어로 된 시험이긴 하지만 CFA를 공부를 하실 이제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 CFA에서도 통계학이 나옵니다. 통계학이 나오기 때문에 요 계량 분석을 열심히 해두시면 향후에 CFA 공부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 계량 분석 문제는 5문제가 나오지만 사실은 제가 이론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통계학에 대한 이제 재미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계학은 수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제가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접근하기도 할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초반에 이해만 잘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제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계량 분석 강의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 볼게요. 교재 분석, 교재 계량 분석 이제 챕터 1 해서 저희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수리적 개념이라고 해서 처음에 저희 교재에서 설명되어 있는 게 이자율입니다. 사실은 저희 챕터 1 화폐의 시간적 가치와 수리적 개념은 사실은 저희 통계학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으나 이제 저희 나중에 다른 과목들 있잖아요. 어떤 뭐 분산 투자 기법이라든지 뭐 포트폴리오 관리 그런 어떤 타 경제학이나 재무 관리 파트에서 요 파트를 응용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요거를 학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저희 책에 먼저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자율의 종류는 총 3가지로 이제 소개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 3가지가 바로 달리 이자율, 달리 이자율, 달리 이자율과 그 다음에 복리 이자율,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게 연속 복리 이자율, 이렇게 3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달리 이자율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달리 이자율은 이자에 대한 이자는 없고 원금에 대한 만기만이 만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의 이자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저희 교재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에 보면 예시가 있는데 예시의 만기에 달리 10%의 이자를 받는 투자안에 10,000원을 투자할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재에 한 가지 이 문제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옆에 여러분 기입하세요. 2년 만기입니다. 2년 만기. 2년 만기고요. 제가 이거는 판서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뭘 그려야 되나요? 이게 0년, 1년, 2년. 이걸 우린 보통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그려서 만기에 달리 10%의 이자를 받는 투자안에 10,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언제? 0기간에 0시점에 지금 현재 시점에 10,000원을 투자를 했고요. 언제 받아요? 이자는 요 2년 후에 받아요. 2년 후에. 만기가 2년짜리니까. 근데 이자율이 10%라고 하니까 1년이 지나면 요 이자 몇 프로 붙겠죠? 10%니까 10,000원 곱하기 10% 해서 1년치에 이자가 10,000원이 붙어요. 근데 10,000원을 1년 후에 받는 게 아니고 10,000원을 언제 받죠? 2년짜리 받아요. 2년째 10,00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이 2년째 또 만기에 받겠죠? 2년째 지나면 1년에 10,000원이니까 여기에 또 10,000원이 붙어요. 아, 죄송합니다. 10,000원이 아니고 1,000원이죠, 이자는. 이자는 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에 원금도 같이 받겠죠? 원금도 같이 받으면 10,000원 해서 1,000원 해서 만기에 얼마를 수령한다? 12,000원. 12,000원이고요. 이제 요 문제를 다시 볼게요. 이론을 다시 볼게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이 만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방식.
자, 이게 달리이자율. 이게 달리이자율이고, 이제 복리이자율 설명드릴게요. 복리이자율은 뭐냐면요. 복리이자율은 이제 1년 후에 이 1,000원의 이자가 붙고요. 1,000원의 이자가 붙고요. 1,000원의 이자가 붙고, 이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요 1,000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예요. 요 1,000원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면 2년 후에는 얼마가 되죠? 1,000원에 10%를 더하니까 1,100원이죠. 예, 1,100원이고. 그러면 만기에 얼마를 수령하느냐? 원금 10,000원이랑 이자 1,000원, 1,100원. 합하면 얼마죠? 12,1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만기 지급액은 원금 곱하기 원금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n. 여기서 n은 바로 이자 지급 횟수입니다. 이자 지급 횟수고, 그 다음에 저기 만기입니다. 만기. 예, 2년 동안 R. 요 R이 바로 달리이자율 10,000원이고요. 그래서 계산하면 12,000원이 나왔고, 복리이자율은 복리이자율은 어떻게 또 계산하느냐? 1 플러스 이 이자율 10%에 가로 열고 2승. 요렇게 계산하는 게 복리이자율. 달리이자는 1 플러스 10%에다가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게 이게 바로 달리이자율. 그래서 계산하면 이건 1.2가 되고 이거는 1.1의 제곱이니까 1.21이 돼서 결국 12,000원, 달리는 12,000원, 복리는 12,100원. 네. 총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복리이자율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자율이고요. 복리이자율에서 항상 저희 모든 우리 경제학에서 이론 가격 계산할 때 다 복리이자율을 가정해서 풀기 때문에요. 복리이자율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이자율 다음에 연속복리이자율이 있는데요. 연속복리이자율은요, 이 이자 지급 횟수를 지금 이 10%를 뭘로 한다? 지급하는 주기가 연속적인 이자율이야. 연속적인 이자율. 이 연속적인 이자율은 주기를 1년이 아니고 6개월 내지는 3개월 내지는 1개월 내지는 하루 내지는 1초 그다음 내지는 1초보다 더 작은 순간, 이 작은 순간마다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예, 발생하는 걸 요 n분의 r을 리미테이션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만기시 지급액을 계산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이건 결국 원금에다가 2의 r승, 여기서 2는 바로 익스포넨셜이라고 해서 우리 연속복리 이자율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고요. 사실 이 연속복리 이자율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식은 아닙니다. 많이 사용하는 수식은 아니라서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매 순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케이스고요. 파생 상품의 가격 결정과 이론 가격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속복리 이자율에서 결국 우리 세 가지 이자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저희 이제 교재 5페이지 넘어갈게요. 5페이지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